이른 아침, 경찰차 한 대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합니다. 경찰관이 병원 앞에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얘기를 나눕니다. 함께 살던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A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 아니냐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에 여성은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어깨뼈도 부러졌습니다. A씨가 흉기로 여성의 옷과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면서 여성의 손가락까지 크게 손상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여성은 병원에서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신고 안 하겠다. 제발 병원만 들어가달라.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피가 나서 가서 살려달라고 신고서를 해달랬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과 9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폭행을 일삼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사과하는 일이 수십 차례 되풀이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그동안의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주까지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건 모두 7차례입니다. 지난달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인 이 여성을 교제폭력 보호 대상 A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A등급에 대해선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이 유선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신변 보호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남성의 협박과 회유 등으로 피해 여성이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교제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간 지 1시간 만에 신고자인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의 거절로 사전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즉시 분리 등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대부분이 폭행이나 상해 같은 강력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폭력 상황보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 같은 것들을 가해자가 굉장히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77,150건으로 한 해 전보다 6천여 건 증가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교제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33살 김모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아까 평생 죄 짓고 살겠다 하셨던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해야죠.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김 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여성의 집 근처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엔 쓰러진 여성을 차량에 태웠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까 봐 여성을 병원에 급히 가야 하는 임신부라고 둘러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는 범행 발생 3시간이 넘은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지만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 30분간 김 씨를 신문한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한 남성이 빌라 앞에 트럭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부상한 남성을 들것으로 옮기고 곧이어 천으로 둘러싸인 시신 한 구를 이송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남동생이 같이 사는 여성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기 안산의 한 빌라 안에서 숨진 30대 여성과 흉기에 찔린 채 누워있는 3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누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린 뒤 흉기로 자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경찰은 우선 주변인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 안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도주 2시간 뒤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살해 뒤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목을 눌렀는데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엔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저녁 7시 15분 마포구 상수역 근처에서 남성의 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범행 직전 피해자 신고에도 가해 남성을 풀어줬다는 지적에 경찰은 입법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연인 사이인데다 스토킹 신고 역시 없어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분리 등 응급 조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교제폭력은 명확한 정의조차 없습니다. 입법 절차는 지지부진합니다. 반복되는 피해 사례에 20대 국회 특례 법안이 여럿 올라왔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역시 여야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관님은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적극 결의안을 내든지 우리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의논을 좀 해서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포함한 처벌 강화와 보호조치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률 제정안은 10달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 때문입니다. 법조문을 조금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다음번 소위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숱한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한 수사기관 못지않게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